치료 방법은 집에서 잘 자고 잘 쉬고 약 잘 챙겨 먹고 이러면 낫는 거잖아요. 근데 꼭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말을 해줄 사람이 참 있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분야에서. 반갑습니다. 연구명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의사들이 강남 빌딩을 사서 손해보는 이유와 예방법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댓글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장님은 의사 얘기만 하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게요, 이제 제가 거기에 댓글로 쓰려다 보니까 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의사분들이 일단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의사들은 다 그 정도 소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사인 분들 중에도 상위 뭐 한 3%, 5% 안에 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과도 너무 다양하게 오죠. 정형외과, 안과,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뭐 그 외에는 뭐 소아과, 내과, 그리고 다 개원의만 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개원의만 오시지는 않고 페이 닥터이신 분들도 오십니다. 페이 닥터인 분들 중에도 어떻게 이 정도 소득이지 하는 분들이 간혹 또 있어요. 그래서 의사인 분들이 워낙에 많이 와요. 단 한 주도 의사인 분들을 만나지 않는 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명만 만나는 일도 없어요. 일주일에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대여섯 명 이상 만나고, 그런 분들이 전국에서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알고 있었고, 의사분들의 고충이나 생각이나 고민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분들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되니까 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상담 안 오셔도 이 영상으로 해결하시라고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얘기가 많은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직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분들이 의사인 분들, 그 외에는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제 이어서 얘기해드린다면, 의사인 분들이 강남 빌딩으로 손해보는 이유를 얘기해드리면, 이제 의사인 분들이 공부를 잘했고 본인 업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접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자금은 모이고 있는데 이걸로 뭔가를 하려고 알아볼 시간이 별로 없죠. 예를 들면 의학이나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잘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상태에서 이거저거 알아보긴 알아보지만 대부분 검색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나 지역적인 제약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이걸 잘 모르는데 어디 가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대우를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긴 또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순수함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운영이나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알고, 그 외의 부분에서도 대부분은 소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비 활동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먼저 제안이 오고, 아니면 뭐 맛있는 곳이 어딘가, 어디가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거기 가서 대우를 받으면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소비 활동과 투자 활동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계속 와가지고 친절하게 뭔가를 대우해주고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루트로 뭔가 건물을 사게 되고 접하게 되고, 그리고 나처럼 이 사람도 있는 대로 다 말할 거야, 내지는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영업 활동을 하려고는 하지만 제가 이게 말하다 보니까 참 이게 다 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거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도 이 정도는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확신에 찬 얘기로 정말 뭐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얘기대로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게 참 말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지금 누군가는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정말 있는 대로 참 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물론 건물을 갖고 싶어서 저를 만나러 오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잘못된 상황에 처해져서 오는 분들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하셨어요? 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걸 왜 100% 다 믿었지? 그걸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은 하게 됐다. 내지는 저희가 또 거래하는 여러 부동산들에 와서 하소연하는 의사분들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은 얘기를 확인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 그 뒤에는 시기가 이래서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미 그거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손해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들은 얘기를 확인해 보지 않아서예요. 물론 본인이 시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못 해본다고 하지만 한두 푼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 자금 몇십억 이상 들어가는 일에서는 반드시 내가 들은 얘기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해 보지 않는 것부터 손해보는 거에 시작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내가 사서 뭐 몇 달 공실 되더라도 내 소득으로 커버할 수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물론 소득이 많은 분들, 저축이 많은 분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소득이나 저축, 소득은 월 1억 정도 내외, 뭐 8, 9천에서 1억 초중반 정도까지를 얘기하고, 저축은 한 5천 이상 최소 되는 분들은 그거 공실이라도 내가 커버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재테크라는 거는 소비랑 전혀 다르죠. 내가 차를 샀어요. 저 차를 내가 렌트를 해서 돈을 벌려고 샀어. 근데 뭐 렌트 잘 안 되면 내가 타면 되지. 이건 애초에 소비재로서 내가 타더라도 큰 손해가 나지 않는 것. 그쵸? 근데 재테크는 얘 스스로가 알아서 굴러가는 게 첫째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면 내 소득과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일단 별개로 생각하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괜찮으면 내가 감당할 수도 있다는 거랑, 얘가 정 안 돼도 내가 알아서 다 감당할 수 있어, 이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건물을 처음 사는 의사분들은 정 안 되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랑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얘가 확실히 A급인 것 같아, 정말 안 되긴 힘들어, 근데 최악의 경우 내가 뭐 커버할 수 있어, 이거랑 요게 조금 그렇긴 한데 뭐 내가 커버할 수 있지, 요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로 괜찮은 건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거는 뭐 의사인분들은 사실 해당 안 되고 사업이나 자영업 하는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건물 위치가 좀 그냥 그런데 내가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요럴 때 손해가 납니다. 병원은 내가 병원 할 거야 하고 사는 경우는 아주 괜찮은 건물입니다. 물론 좀 경계인 경우가 있어요. 위치가 조금 그렇고 크기도 조금 그런데 어거지로 병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골목 안쪽에 여기 병원 왜 있지? 이런 경우들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가 보통 자영업이나 사업 영역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병원인 경우에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같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두 번째는 내가 안 되면 그냥 책임지지, 즉 능력이 괜찮은 상태에서 내가 커버를 하겠다 애초에 마음먹는 경우 실수, 그리고 내가 이거 써도 되지, 이 세 가지 생각 때문에 엉뚱한 건물을 사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안 보려면 이걸 반대로 하면 되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둘째, 내 능력에 기대지 않고 건물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쓸 거 고려하면 안 됩니다. 이 반대로만 하면 엉뚱한 건물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얼토당토 않게 강남인데 뭐 한 5% 수익률 되는 건 난 볼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완전 어긋나는 생각이고, 지금 평당 보통 시세가 1억인데 난 한 7천에 사야겠다, 시장과 너무 동떨어진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엉뚱한 위치에 엉뚱한 건물을 사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먼저 말도 안 되는 수익률에 잘못된 임차인이 들어있는 건물을 잘못 사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주위에 확실하게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실력이 있다는 거는 그런 일을 많이 해봤거나, 해봤다는 것은 본인이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거나 다뤄봤거나, 다뤘다는 거는 거래를 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는 일을 많이 했다, 직접 사는 일을 많이 했다, 이런 분들이 실력이 있는 거고,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못 찾는다면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소장님한테 상담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어도 강남에서는 저한테 물어보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요? 저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히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강남에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100% 확실합니다. 1000% 만프로? 최근에 제가 안타까운 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상담 오시고 저희랑 진행을 하시다가 본인 생각에 맞는 건물로 본인이 알아오신 곳에서 뭐 건물을 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절대 아니라고, 그냥 제 속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절대 아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한테, 저한테 꼭 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요? 해서 이유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이러이러하잖아요 얘기를 해서 저는 이미 그분이 저거를 가계약을 했거나 저걸로 마음을 먹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러시면 뭐 그렇게 하십시오 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사고 나서 그분이 한동안 꽤 애를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건물을 손해보고 판 거를 최근에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거보단 요게 낫다고 한 건물은 지금도 짱짱하게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있고 사신 분이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두 개의 결과가 몇 년이 지나니까 확연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당시 이분이 저랑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게 낫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 건물에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어떤 건물로 특정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하여간 그 건물의 문제를 저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얘기하면서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제가 그 뒤에 지나가다가 그 건물을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분이 그걸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했으면 그걸 안 썼어야 되는 거고 내지는 확인했지만 그분은 그 정도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모르고 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꽤 긴 시간 공실로 있다가 그 건물이 매각이 됐더라고요. 본인이 산 거에서 손해가 한 10억 정도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10억 정도 났더라고요. 그분도 의사하셨어요. 어떤 환자가 뭐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거의 치료법이나 관리법을 얘기해 주지만 이 사람이 민간요법이나 친구나 엄마나 아는 분의 얘기를 듣고 악화되게 만들어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될 걸 본인은 알 거예요. 왜? 치료 방법이나 관리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나았다던데요까지. 그럼 이 사람은 얘기해줘도 안 따를 거 뻔해요. 그러면 6개월 뒤에 1년 뒤에 더 악화돼서 오죠. 괜찮은 건물이라는 거의 조건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제가 입지 8법칙을 왜 썼겠냐고요. 감기 걸렸는데 찬물에 들어가거나 추운데 밖에 뛰어다니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치료 방법은 집에서 잘 자고 먹을 거 잘 먹고 잘 쉬고 약 잘 챙겨 먹고 이러면 낫는 거잖아요. 근데 꼭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먹는다거나 막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정확한 말을 해줄 사람이 참 있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분야에서. 적어도 강남 건물 시장에서는 저는 그럴 수 있는 이력과 실력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건물을 볼 때 지표로 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분들일수록 기준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이게 비싼지 싼지 적절한 가격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표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어떤 기준을. 그 기준이 감정평가가 되기도 하고 주변 거래 사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누군가의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례나 지표나 기준도 뭘 아는 사람이 봐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의학서적이나 뭐 통계 치료 방법을 보고 누군가를 치료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왜? 난 거기에 실력이 없는데 이걸 보고 내가 한다는 거는. 그거나 똑같아요. 감정평가를 맹신한다? 내지는 주변의 거래사를 맹신한다? 내지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기준을 맹신한다? 그 사람이 그런 정도 이력이 있는지 아무리 그런 걸 다 봐도 본인이 안목이 없으면 그런 기준을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근데 그 기준이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믿어버리면 그거는 참 확신에 찬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실력이 있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본인이 정말 그 정도를 겪지 않을 거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인 분들이 강남 빌딩을 사면서 손해보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이 부분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강남 빌딩 입지 8법칙 제가 써놓은 거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그걸 안 보고 안 봤다? 그거는 저는 너무 자만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